네, 자, 이번에는 과연 별들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별은 빅뱅 후 약 1억 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은 충분한 양의 수소만 있으면 생성이 되는데 수소 구름이 중력으로 서서히 뭉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임계값을 넘으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앞으로 한 100조 년 정도가 지나면 모든 은하에서 별은 더 이상 탄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태양과는 달리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될 건데 아마도 별이 질량이 클수록 더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좀 이제 가벼운 경량급 그런 별들은 오랫동안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핵 반응도 더 천천히 일어날 거고 소위 말하는 연료도 천천히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명이 좀 더 길지 않을까라는 건데 하지만 이조차도 그 14층에서는 모두 수명을 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지구에 초점을 맞추고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량이나 궤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별은 지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거운 별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공전 궤도가 틀어져가지고 지구는 태양계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우주 미하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은하나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구가 태양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이런 신세가 사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태양과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래서 지표면과 해수면은 꽁꽁 얼어붙게 되고 대기 주성분인 산소와 질소는 낮은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질소가 비처럼 내리게 될 거고요. 그래도 뭐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어떤 해저면 생명체는 지구의 뭐 핵분열 반응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과정으로 이렇게 별들이 이제 우주로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충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가벼운 별과 네, 무거운 별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했을 때 두 개가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무거운 별은 충돌 후에 속도가 느려지지만 가벼운 별은 충돌 후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가장 가벼운 별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엄청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자신이 속한 은하를 탈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보통 19층에서 한 20층 그때쯤 웬만한 은하는 모든 별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탈출로 인해서. 그 별도 없으니까 당연히 은하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제 태양 팽창에서도 살아남고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는 봉변, 지금 이제 우주 미하가 되는 그 봉변도 당하지 않게 된다면 지구의 최후의 운명은 중력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휘어진 시공간을 이제 비유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판 한가운데에 이렇게 묵직한 볼링공, 태양이 되겠죠? 볼링공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구슬이 굴러가는 광경입니다. 구슬은 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잃게 될 거고요. 볼링공 주변을 돌다가 나선을 그리면서 이 움푹 팬 지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사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실제 행성은 나선을 그리지도 않고 그냥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성은 다른 이유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바로 천체가 움직일 때마다 공간의 구조가 교란이 되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무려 그 1916년에 아인슈타인은 이 파동의 존재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중력파라고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력파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이 초월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중력파가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별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중력파가 발생한 것이 처음으로 포착됐는데 우주의 비밀이 더 밝혀질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구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중력파 관측소입니다. 2015년 9월 이곳에서 처음으로 중력파가 포착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한 지 100년 만입니다. 중력파는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파동인데 빛의 속도로 전달되면서 시공간을 뒤틀어 놓습니다. 지난 8월 17일 또 한 번 중력파가 관측됐습니다. 한국인 과학자 38명 등 전 세계 3,500여 명의 과학자들이 가시광선과 감마선, X선 등을 이용해 중력파의 발생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중력파는 지구에서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지름이 20km 정도로 작지만 질량은 태양보다도 무거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력파를 이용해서 중성자별의 충돌을 갖다 최초로 관측한 예입니다.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내뿜는 매우 밝은 빛인 이른바 킬로노바 현상도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려진 킬로노바 현상의 원인이 관측으로 입증된 겁니다. 우주에 있는 금이나 납 같은 무거운 금속은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이들 금속의 기원과 우주의 비밀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이죠. 2015년도에 이제 중력파를 직접 관측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974년도에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74년에 이제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중성자별로 이루어진 쌍성계를 최초로 발견을 했고 그 쌍성계를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두 별이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궤도가 작아진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 조 테일러와 다른 이제 연구 동료들이 이 쌍성계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중력파의 존재를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중성자별이 잃어버린 에너지 양이 중력파에 투입된 에너지와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제 실제로 중력파를 관측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제 발견된 중력파를 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로 그 신호를 정밀 분석을 해서 중력파의 진원지를 알아보니까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지금으로부터 한 14억 년 전에 우주 어디에선가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상대방 주변을 공전하면서 가까워지다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광속이니까 엄청 센 속도로 충돌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주변 공간에 엄청난 중력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관측 가능한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와 모든 별의 에너지를 더한 것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감지기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이제 우리가 지구와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구가 23층에 도달할 때까지 만약에 궤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중력파의 에너지를 조금씩 낭비하다가 나선 궤도를 그리며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층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별의 대부분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30층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은하들이 사라지고
간간히 그냥 홀로 외롭게 떠다니는 죽은 별과 그 다음에 괴물 같은 그런 블랙홀만 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과연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의 암흑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의 구성 입자가 서로 강하게 충돌을 하면 빛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흐른다면 물질 자체가 분해될 수도 있어가지고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로 만약에 붕괴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모든 물질은 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 양성자의 평균 수명이 적어도 빅뱅이 일어난 138억 년보다는 길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만약에 시간이 이제 충분히 흘렀을 때 양성자가 붕괴될 수 있음을 암시를 하는 그런 수학적 근거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대통일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을 제외한 이제 세 개의 기본 힘, 뭐 약한 핵력,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전자기력을 하나의 수학 체계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살펴보면 극도로 작은 규모에서는 세 개의 힘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다. 그리고 양성자 포함 여러 입자들은 붕괴를 통해 다른 입자로 변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붕괴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감기를 한번 살펴보면 즉 절반이 붕괴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되겠죠? 약 10의 30년, 30승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된 그 통일 이론들은 양성자의 붕괴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양성자가 붕괴되는 상황이 관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명은 대략 10의 34승 혹은 10의 37승년 이보다 더 길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